네, 월요일 아침 돌직구쇼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로 보는 뉴스의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오늘은 이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하여 일요일 밤에, 지금은 없어졌던 예전에 유명했던 예능 코너인데 일요일 밤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 뉴스 함께 보시죠. 일요일 밤에 하면 왠지 저는 이경규 씨가 생각이 나는데 어제의 일요일 밤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일요일 밤 황금 시간대에 청와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청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쉬움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란 혹은 안보와 같은 현안이 쏙 빠졌다는 거죠.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일요일 밤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평소에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이런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결과 우리 정치가 이렇게 낙후됐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이 정부의 정책에도 직접 제안하고 그것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성희 위원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대회 아마 보셨을 텐데 간접 민주주의 때문에 정치가 낙후됐다. 국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 발언이 근데 지금 왜 논란인 거죠? 우선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 직접 민주주의가 어떤 것이 직접 민주주의인가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을 하셨죠. 예. 그 댓글이나 촛불. 촛불. 그다음에 정당의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거. 정당 활동 참여는 뭐 사실 간접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기반인데 그거보다는 아마 그 전화하고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이제 채택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헌법에서도 그게 보장돼 있고 대통령도 선거로 선출이 됐는데 그거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어떤 참여형 어떤 민주주의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방식이 저렇게 국민 인수위원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인, 그러니까 물론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지만은 이미 사전에 각본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 놓고 각본이 있는 드라마였다. 예,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을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민단체의 활동이라든지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정부의 참여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들어가서 그걸 직접 그 집행 과정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여론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정책 과정에 들어가서 뭐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1번가에 들어가는 정책 제안 그다음에 뭐 신문고를 통한 어떤 뭐 민원 제기 이런 것도 과거 정부부터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지자체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에 와가지고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은 약간 좀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직접 민주주의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야당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여야 반응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새로운 희망에 대한 기대를 키운 자리였다. 국민께서 굉장히 든든했을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든든한 어제 시간이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놨습니다. 지금부터는 야당의 반응도 한번 볼까요? 먼저 국민의당입니다. 100일이 지난 이제부터는 소통을 핑계로 말뿐인 잔치를 할 게 아니라 정책의 내용과 성과로 답해야 된다. 말뿐만인 장치는 안 된다. 국민의당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음은 자유한국당입니다. 보여주기식 이벤트와 쇼에 불과하다. 그 정도의 얘기를 하기 위해 지상파 3사가 주말 프라임타임, 황금타임을 할애해야 했는지 의문이다. 이런 행태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바른정당도 어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쇼통의 끝을 봤다. 셀프 100일 잔치를 할 만큼 우리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 탁현민 청와대라는 우스갯소리가 돌아다니는 것도 지나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중에 유일하게 어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두고 사설을 쓴 중앙일보 사설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기대에 못 미친 문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회. 한반도가 초유의 전쟁 위기에 휩싸이고 온 국민의 기본 먹거리인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상황에서 사드 배치나 코리아 패싱, 안전계란 수급 대책과 같은 핵심 현안들은 한마디도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면서요. 국민이 진정 궁금해하는 현안은 제쳐놓고 자신이 보고 싶은 정책들만 홍보하는데 시간을 소진한 건 아닌지 아쉬울 따릅니다.
이제 보여주기식 연출 대신 있는 그대로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힘든 현안일수록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게 제대로 된 지도자의 자세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모셨는데 네. 야당들과 중앙일보의 사설은 되게 비판적이군요. 네. 여당에서는 든든하다. 네. 김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좀 두 가지 접근이 좀 필요한 예.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이제 국민인수위원회의 역할. 과거의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 전문위원들끼리 관료들끼리만 했다면 이번에는 국민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강화문의 인수위 국민이 참여하는 역할을 가지게 하고 그 많은 여러 가지의 제안들을 나름대로 이 정부가 열심히 팔로우했다는 예.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에서 혹은 언론에서 비판하는 것은 그것이 마치 시대에 약간 좀 과거 이야기처럼 들리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현실적으로 가장 국민이 답답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다. 뭐 예를 들면 사드라든지 사드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런 형식을 취하면서조차도 그런 한마디 딱딱한 질책 같은 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재발 방지 대책이라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나왔던 이야기만 아름답게 마무리하기에 급급한 예. 그런 모습이 좀 보였다는 것이죠. 예.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청소년 같은 경우는 백악관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미 이제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간접 민주주의, 즉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빨리 국회에 발의해도 예. 결과로 안 나타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들이 제안하면 위원회에서 활동한 걸 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주 이 정부에서 직접적인 어떤 활동을 해가는 건 좋은데 너무 한편으로는 지상파 언론을 또 총집결하는 것을 예.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요일 밤에는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들 굉장히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타임이고 네. 광고도 굉장히 많이 붙는 시간인데 어제 그 시간을 딱 선택했다는 건 아무래도 좋게 해석하자면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는 자리다. 그런 목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어제 야당에서 김우식 교수님 네. 탁현민 얘기가 나왔어요. 탁현민 행정관 얘기가 나오면서 아쉬웠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궁금한 건 계란 얘기, 네, 네. 사드 얘기, 안보 얘기. 정말로 김정은이 괌을 치려는 건지 안 치려는 건지. 근데 이런 듣고 싶은 얘기는 쏙 빠졌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각종 행사에서 이벤트성 어떤 발언이나 행사의 기획 이런 것들 탁현민 선임행정관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 국민 보고대회도 사실은 지금 끝까지 그 행사 잠깐 장소에서도 나왔군요. 네. 목격이 됐군요. 네. 포착이 됐어요. 처음부터까지 탁현민 행정관이 주도했을 거라는 지금 예상하에 예. 만약에 저게 보여주기식인 저런 이벤트성 기획이라고 한다면 그 비싼 시간대 그러니까 사실은 공중파 3사하고 그다음에 종편의 언론 그 종합편성 편이 아니지만 어떤 그 방송 보도 채널 2개 또 JTBC까지 6개 채널 아닙니까? 예. 그 시간을 전부 집중해서 대통령의 국민 보고대회를 방송을 했는데 지금 탁현민 행정관이 만약에 저기서 나중에 대통령이 오시는데 사람들이 박수 안 치면 어떡할 거냐.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행에 집중하는 신사동 그 사람. 오늘 저희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신사동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신사동 그 사람은 순진이 형님입니다. 순진이 형님. 이순진 전 합참 의장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끝이 났습니다. 이 취임식이 있었는데 그 이 취임식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진 이제 전 합참 의장에게 캐나다행 비행기 티켓을 선물로 줬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순진 전 합참 의장에게 캐나다행 비행기 표를 선물한 사연 과연 무엇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순진 대장이 합참의장으로서 보여준 책임감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대인 춘풍, 직위추사, 자신에겐 엄격하면서 부하들에게선 늘 순진 형님으로 불린 부하사랑 모습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바라는 참 군인의 표상이었습니다. 이순진 대장은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고 오늘 명예롭게 전역합니다. 조국은 작은 거인 이순진 대장이 걸어온 42년 애국의 길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순진 전 합참 의장의 반응도 안 들어볼 수 없죠. 들어보시죠. 만일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힘든 군생활 속 동안 제 아내는 제가 군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사와 자녀 교육에 전념해 주었고 독선에 빠지지 않고 부대원을 존중하고 배려토록 항상 뒤에서 조언해 주었습니다. 군인의 자녀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반듯하게 커준 서기와 진경이에게도 이 세상 최고의 편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무식 교수님,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42년간 무려 이사 횟수만 찾아보니까 45번이나 이사를 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계속 근무지를 옮겨 다니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뭐 떠돌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그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직접 참석해서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은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굉장히 잘했다.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합참의장 이취임식할 때 반드시 갑니다. 그리고 조국을 지키는 최고의 군서열 1인자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뀌는 데는 정말 그분의 노고를 취하고 새로운 사람들에서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뭐 단순히 뭐 할리우드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군 통수권자가 군서열 1위가 교체되는 상황에 가서는 정말 따뜻하게 유도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저는 그 이순진 대장의 또 이게 이임식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저도 좀 울컥하는데 예. 그동안 42년 동안 그 힘든 군인의 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의 도움이 있었겠습니까? 자기들도 많은 감회가 있었겠죠. 저는 정말 저 모습은 쇼가 아니고 정말 좋아 보이고요. 어제 있었던 국민 보고대회보다 훨씬 더 좋았던 훨씬 더 이게 감동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이제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문 대통령이 사비를 털어서 직접 이순진 대장이 그동안 출장 외에는 한 번도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가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듣고 캐나다에 있는 딸을 좀 보러 가라고 티켓을 끊어줬다는 얘기. 아, 자녀들이 캐나다에 있었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는 야 정말 문재인 대통령 월급은 좀 더 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 잘했다. 이순진 장군의 저 울컥하는 저 회한과 저 감동적인 이 인사 저것을 만들어낸 우리 대한민국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무식 교수님이 또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 화끈하게 해주거든요. 이름도요. 이순신 같고 좋아요. 그래서 어저께 강감창 장군 얘기, 이순신 장군 얘기도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사실은 다 알다시피 이순진 장군 같은 경우는 상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육사 출신이 아닙니다. 처음에 임명될 때부터 굉장히 화제였죠. 늘 이 합참의장은 육군에서 이제 차지를 했었던 것인데 그 처음 발탁 때부터 물론 발탁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된 거지만 이제 파격적이고 완전 의미 있는 인사라는 그런 이제 지적 속에서 임기를 잘 마무리했고요. 또 하나 이제 관련된 일화를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순진 합참의장은 이제 제2 작전사령관으로 취임했을 때 요즘 문제가 되는 공간 조리병 있죠. 예. 조리병을 소속 부대로 돌려보내고 아까 얘기했지만 부인으로 하여금 직접 요리를 하게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박찬조 대장의 그 부인의 부부의 갑질 논란과 비교되네요. 굉장히 이제 비교가 되는 사안이고요. 또 어저께 이 취임식장에 직접 간 거는 아까 김무식 교수가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오바마 스타일입니다. 이 취임식장에 직접 나타남으로써 개인적인 친밀감을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어떤 공헌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그 다음에 군대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정말 한 번 감으로써 세 가지 효과를 다 얻는 그런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 비행기표 선물, 이거야말로 진정성이 느껴져요. 아까 우리 일요일 밤에 약간 쇼에 가까운 그 기획된 각본 있는 드라마와 이런 깜짝 선물 정말 대비가 돼서 같은 날에 있었던 대통령의 두 가지 행보도 역시 대비가 됩니다. 어제 저 이순진 전 합참회장의 이취임식 현장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재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말에 100배 공감을 합니다. 저 행사가 훨씬 더 진정성이 있고 좀 더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러니까 탁현민 행정관의 기획 없이도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으로 충분히 승부할 수 있다. 당연하죠. 당연하다. 네. 특히 이제 그동안 약간 이번 인사에서 국방개혁에 그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육군이 조금 이렇게 배제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가서 합참의장의 이관식에 참여함으로써 약간 육군의 민심을 좀 달래는 그런 좀 측면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또 지금 요즘 북한의 도발이 한창 중인데 이제 그 와중에 그냥 통수권자가 군과 친밀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군의 사이가 진작이 되고 다른 나라가 보기에도 대한민국 안보가 튼실해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 여러 가지 효과를 정말 함께 누린 그런 행사였다고 보이고요. 그 비행기 티켓도요. 정말 말 그대로 깜짝 선물. 사비로. 네, 저라도 정말 감동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세세한 자녀들이 그러니까 외국에 있고 그리고 또 그동안 이사를 다니느라 한 번도 방문해보지 못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그런 이제 개인
개인적인 사항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고르고 고른 선물이다 이런 느낌이 정말 들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의 행보 너무 좋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거의 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 이취임식 행사에 대한 극찬이 주옥 같은 극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럴 거면 김병민 박사님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 안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성으로 승부했을 때 오히려 극찬이 쏟아지면 지금 야당하고 온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탁 행정관에 대한 거취를 빨리 좀 내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탁현민 행정관의 전공은 행사 기획이에요. 예. 말 그대로 군의 행사를 기획하는 그런 이벤트가 연출됐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군 내부적인 반발이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들은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하고 있는 저런 세련되고 어찌 보면 대중들이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행사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픈 사람들과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진심이 있는 거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해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진심들이 잘못해서 쇼로 왜곡되기 시작하는 순간 사실 어저께 있었던 행사에도 뭐 꽃게임만 걷게 해줄게라고 하는 데이브레이크에 뭐 이렇게 인디밴드 공연이 와갖고 막 하는 것들이 청와대 사실 어제 대국민 담화. 그렇죠.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꽃게임만 걷게 해줄게 이런 것들과 이렇게 매치가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찌 보면 보여주기식 행사에 더 치중될 수 있는 우리가 100일 취임 기자회견 얘기를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내용적으로 정말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날 탁현민 행정관이 틀었던 4곡의 노래 박효신의 뭐 야생화라든지 이런 노래들이 오히려 회자가 되는 거죠. 결코 문재인 대통령의 장기인 그 진심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데 전혀 중요하게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좀 방해가 된다. 그럼요. 저는 차라리 그래서 진짜 국방개혁을 하고자 하는데 그 국방개혁 속에서 육군이 소외될 수 있지만 나는 육군을 소외시키려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인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어저께 있었던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외형적인 좀 기름들을 쫙 뺄 수 있는 것들이 이어지게 되면 저는 오히려 지금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을 크게 지지하지 않는 중도 보수층의 외연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측컨대 어제 대국민 담화는 탁 행정관이 기획했고 어떤 노래를 틀까에 대통령이 주연 배우로서 연기를 한 거라면 이순신 전 합참의장에게 티켓을 선물했던 건 대통령이 스스로 생각을 하다 보다 보니까 이순신 대장이 참 해외여행 한번 못 갔구나. 내가 한번 선물해야겠다. 본인이 그냥 결제해서 티켓을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